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은 바로 경주시 구항동에 있는 황룡사지입니다. 저 멀리 넓은 황룡사지가 보이고 있고요. 그 뒤로 세계문화유산인 경주 남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황룡사지 맞은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황사로 들어가는 산문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황룡사가 신라 진흥왕 때 창건되었다면 이 분황사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의하면 신라 선덕왕 때 창건된 걸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분황사에는 신라시대 아주 유명한 스님이었던 자장 그리고 원효 이런 유력한 고승들이 머물렀던 사찰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선덕여왕과 자장과의 어떤 깊은 관련성이 전해지고 있는 그런 사찰입니다. 이 분황사는 1990년대 이후 여러 번에 걸쳐서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지금은 규모가 상당히 작지만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는 규모가 상당히 큰 그런 사찰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분황사는 신라시대 창건된 7처 가람 중에 하나, 다시 말해서 신라의 호국 사찰로서 오늘날까지 겁등이 끊이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내 중심에 팔각 우물터인데요. 바로 신라를 지켜주는 용이 이 우물에 살고 있었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황사의 가장 상징적인 유물이 바로 이 모전석탑인데요. 이 모전석탑은 일제강점기부터 일본인 연구자들이 주목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모습이 일제강점기 때 촬영된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모습하고는 많이 다른 모습이죠. 이 사진은 대략적으로 1915년 이전에 촬영이 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1915년에 일본인들이 바로 이 분황사 모전석탑을 수리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보는 모습은 1915년 이후에 수리된 모습이고 그 이전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허름한 모습인데요. 특히 분황사 모전석탑의 남면입니다. 지금의 남면 분명히 모습이 다르죠. 그래서 예전에는 벽돌로 마금 장치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판석형 석재로 마금 장치가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1915년 수리한 이후에 분황사 모전석탑의 모습이고요. 수리하기 직전에 만들어진 도면입니다. 상당 부분이 허물어져 있는데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만든 도면이고요. 이것도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도면입니다. 상당 부분 훼손되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평면도입니다. 문의 방향이 좀 다르죠. 상륜부 모습이고요. 지금과 다릅니다. 그리고 수리를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한 시공 설계 도면입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현재 이 분황사 모전석탑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3층만 남아있지만 여러 관련 기록을 종합해 봤을 때 9층으로 이렇게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분황사 모전석탑에 활용되지 않은 부재들이 분황사 경내의 한쪽 구석에 모아져 있습니다. 그 부재들을 다 모아서 모전석탑을 세웠을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7층이나 9층 정도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라시대 때 분황사 모전석탑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층수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선시대 때 남아있는 기록을 통해서 봤을 때 9층으로 추정할 만한 유력한 단서들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에 경주 부윤으로 민주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동경잡기라는 경주에 남아있는 어떤 유적, 문화재 또는 역사와 관련된 내용을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 바로 분황사 석탑을 9층으로 볼 만한 그런 유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어쨌든 임진왜란을 거친 직후였는데도 분황사 모전석탑이 훼손되었지만 전체적인 어떤 모습은 유지를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분황사 모전석탑의 남쪽 면에 있는 문비 모습인데요. 좌우에 인왕상이 있고 그 앞쪽에 용도를 알 수 없는 받침석이 현재 놓여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문을 시설했던 그런 부재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지만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좌우에 있는 인왕상의 조각 수준이 상당히 우수하죠. 지금 봐도
상당히 우수한 장인에 의해서 조각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삼국시대 아주 왕성한 조각 수준이 발달했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전석탑의 탑신면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모전석, 다시 말해서 돌을 벽돌 형태로 깎아서 그 이후에 이렇게 쌓아서 올린 건데 높낮이가 틀리고 크기가 다릅니다.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처음부터 쌓였는지 이런 부분은 이제 검토의 여지가 있는 거죠. 이 옥계 받침도 지금 각각의 어떤 석재들의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이 원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탑을 만드는데 이와 같이 벽돌, 그러니까 돌로 깎은 벽돌을 높이를 달리했다는 게 조금 의아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탑을 만들 때는 같은 높이로 벽돌을 만들어야만 쌓을 때도 정연하게 쌓을 수가 있고 또 시공이나 설계를 할 때도 크게 무리가 없는데 지금 보시면 높이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남쪽에 있는 문비 안쪽 모습인데요. 현재 석불 입상이 안에 봉안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있는 돌들은 굉장히 부정형의 어떤 자연석에 가까운 돌들을 활용을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탑신의 아랫부분인데 판석형 석재를 1단으로 받친 다음에 그 이후에 벽돌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 분황사 모전석탑은 특이하게 외곽에 석조로 조각된 사자상이 현재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석탑에 사자상이 배치가 된 경우가 있죠. 불국사 다보탑도 사자상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일제강점기 때 그 석사자상이 도난돼서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화엄사 사사자석탑도 있고 고려시대에도 사사자석탑이 만들어졌습니다. 어쨌든 특이한데요. 이 분황사 모전석탑에 남아있는 사사자석탑은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분황사에서 물 건너 가까운 곳에 헌덕왕릉이 있는데 이 헌덕왕릉에서 옮겨와서 수호의 의미로 이 분황사 모전석탑 사방에 배치를 해 놓은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알 수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석탑에 처음으로 사자상을 배치했다면 아주 특이한 사례고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사례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유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현재까지는 규명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면은 서쪽 면인데요. 일부 탑신이 갈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중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비 모습인데요. 좌우의 조각상이 파손되었지만 그래도 조각 기법이 상당히 우수하다. 당시 우수한 조각가에서 만들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분황사를 창건할 때 왕실 주도 또는 국가 주도의 최고의 장인들이 동원돼서 만들어졌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쪽도 지금 모서리에 배치된 석사자인데요. 사자상인데 파손되었지만 왕릉에 배치된 사자상자처럼 이렇게 앉아서 좌우를 호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북쪽 문비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좌우에 인왕상을 배치했고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비를 시설을 했죠. 아무래도 신라시대 때는 저 문비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갔을 거고 안에 들어가서 탑돌이 내지는 또는 안에 봉안된 어떤 불상에게 예불을 올릴 수 있도록 시설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옥계석 모습인데요. 하부의 받침 모습, 상부의 받침 모습, 그래서 상하가 대칭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층으로 올라가면서 옥계 받침과 그 다음에 상층에 형성된 받침단을 조금씩 낮게, 다시 말해서 단수를 줄여나간 거죠. 그래서 체감률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 외관이 조화롭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어떤 장인의 배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미적인 장식적인 기교가 반영된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도 북면의 감실 모습인데요. 아주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그런 조각상의 인왕상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과 왼손을 들어서 뭔가 호위하는 듯한, 다시 말해서 벽사의 의미로, 또는 이 탑에 접근하는 어떤 악한 기운들을 물리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신라 사람들이 이 인왕상 안에 반영시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좌우 측면에 벽돌들의 모습을 보면 다른 면과 마찬가지로 일부 갈라진 부분들이 있죠. 육중은 하중, 그리고 많은 모전석들을 결구시켜서 탑을 쌓다 보니까 그 하중이 분산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갈라진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전석탑 또는 전탑은 어떤 내구성 면에서 조금 석탑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자상도 많이 훼손되었죠. 또 마모가 많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사자상이 마모가 됐다는 것은 어떤 장마에 의해서 냇가에서 이렇게 굴렀을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헌덕왕릉에 있던 것이 홍수에 의해서 물에 떠내려 갔는데 어느 위치에 있던 것을 이 분황사 모전석탑으로 옮겨온 걸로 그렇게 추정하는 어떤 근거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면은 모전석탑의 동쪽 면인데요. 마찬가지로 문비와 감실이 마련되었고 좌우에 인왕상이 있고요. 또 인왕상을 한돌로 조각했습니다. 굉장히 큰 인왕상인데도 불구하고 한돌로 했다는 것은 당시 인왕상을 조성할 때 대단한 인력들이 동원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만큼 정성을 많이 들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황사 모전석탑을 만들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는 왕실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그런 인력들이 동원되었던 그런 공사였음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벽돌들의 모습인데요. 좀 높이가 다릅니다. 낮고 높고 낮고 높고, 처음부터 이렇게 했을지 아니면 이 분황사 모전석탑이 현재 관련 기록에 의하면 신라 선덕여왕 때인 634년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634년에 창건된 이후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중수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 중수 과정에서 부재들이 혼합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옥괴석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햇빛이 비쳐서 각 단의 높이가 정확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아주 일률적이고 정연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탑의 모습이 임진왜란 이후에 파손된 걸 조선 후기에 와서 중수를 냈고 그걸 일제강점기 때 보수한 모습인데요. 그 이전의 모습을 어느 정도 반영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이전부터 아주 정연하게 이 탑이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동쪽면의 모습을 계속 보고 계신데요. 어쨌든 이 분황사 모종석탑은 넓은 기단을 받침단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석탑도 받침단을 마련하지만 이렇게 넓게는 마련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전탑이나 모전석탑의 어떤 기단부를 넓게 조성하는 것은 사실은 중국의 전탑에서 볼 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워낙 하중이 크기 때문에 그걸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받치기 위해서는 넓은 기단부가 필요하겠죠. 바로 그런 수법이 이제 중국에서 넘어온 건데, 이 분황사 모전석탑도 상당 부분 어떤 중국의 탑을 건립하는 조형 기법이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동쪽 면과 남쪽 면의 모서리에서 보고 있는 모습이죠. 탑 주변에 지금 부처님 오신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연등을 올려놓은 모습인데요. 지금 석탑의 상층부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2층과 3층의 옥계석 모습인데요. 상당히 넓게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3층 상부에 이와 같이 상륜부가 올라가 있습니다. 석재로 구성된 앙화석이 현재 올라가 있죠. 제가 이제 2010년도 분황사 모전석탑에 대한 수리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왔을 때 비계를 설치했었는데, 비계를 설치하고 위에 올라간 모습들입니다. 아주 정연하게 모전석을 깔았고, 상륜부 모습이죠. 지금 앙화석이 보이고 있습니다. 꼭대기에 이와 같이 올려놨죠. 표면에 조각상과 연화문이 새겨져 있죠. 사각형입니다. 그리고 상부에도 뭔가 다른 부재를 올려놓은 흔적이 현재 보이고 있죠. 어깨 받침의 모습입니다. 지금 상륜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와 같이
앙화석만 남아 있지만 예전에는 이와 같이 사각형의 노반석도 있었던 걸로 연구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보륜석도 있었던 걸로 전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 분황사 지금은 이 앙화석을 들춰본 모습인데요. 뭔가 원형 구멍이 있죠. 뭔가 다른 부재가 저게 이렇게 끼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석탑의 상륜부에 찰주가 있는데 그 찰주가 결구된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재가 분황사 모전석탑의 부재인지 아니면 이 분황사에 다른 석탑이 있었는데 그 석탑에 있었던 부재가 올라간 건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규명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외에도 분황사 모전석탑의 층수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됩니다. 7층 이상으로 9층일 가능성은 높지만 결정적인 증거 자료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사자상의 유래 문제, 왜 사자상이 석탑 주변에 배치되어 있는지가 규명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분황사 모전석탑이 신라 최초의 석탑이고 그러한 석탑에 사자상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탑과 사자상, 왕릉과 사자상과의 관련성 또는 기원 문제 등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분황사 모전석탑의 건립 시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데요. 현재까지 634년에 건립된 것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이 연대는 기록상 분황사의 창건 시기지 모전석탑의 건립 시기는 아닙니다. 특히 최근에 백제 미륵사지 석탑이 639년에 사리봉안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석탑사에서 백제가 먼저냐 신라가 먼저냐를 판별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 석탑의 출발점을 미륵사지 석탑으로 할 것인가 분황사 모전석탑으로 할 것인가 또는 석탑의 시원을 목탑으로 할 것인가 전탑으로 할 것인가 또는 우리나라는 나무로 만든 목탑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교과서의 처음에 나오는 탑을 미륵사지 석탑으로 할 것인가 분황사지 모전석탑으로 할 것인가 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분황사 모전석탑과 미륵사지 석탑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해봅니다.